오늘은 한반도의 절반 대한민국의 좁디 좁은 무대를 좀 더 넓혀 보고자 합니다. 연변 지역을 포함하는 간도가 중국의 관할이 되고 간도 일부가 포함된 만주와 연해주가 러시아에 넘어간 사연을, 그리고 민족의 영산백두산의 절반이 중국 땅으로 바뀐 사연 등을 함께 논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도에 대한 역사의 이면을 찾아보겠습니다. 간도,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 민족에게는 왠지 모를 짠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땅입니다. 두만강 북쪽에 위치한 이 넓은 지역은 오늘날 중국, 이엔벤 조선족 자치주 일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간도는 단순히 한반도와 인접한 땅이 아니라 고조선부터 고구려 그리고 찬란했던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민족의 주요 생활 무대이자 터전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땅에서 삶을 일구고 문화를 꽃피우며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간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강력한 주장은 바로 이러한 유구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발해는 간도 지역을 포함하여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으며 발해가 멸망한 후에도 그 후예들이 이 지역에 남아 삶을 이어가는 등 민족적 연속성이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간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들의 삶의 흔적은 간도 곳곳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청나라가 만주족의 발상지라는 이유로 이 지역에 대한 봉금 정책, 즉 일반인의 출입과 경작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 역시 백두산 이북 지역을 국경으로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간도 지역이 사실상 무주공산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봉금 정책이 점차 약화되고 극심한 가뭄과 기근, 그리고 조선 내부의 혼란을 피해 삶의 터전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간도 땅을 개척하며 살아간 조선인들은 그곳에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고 조선의 문화를 심었습니다. 그들은 간도에 밭을 일구고 논을 만들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냈습니다. 조선인들은 단순히 거주하는 것을 넘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지으며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인들의 이주가 늘어나자 간도 지역은 자연스럽게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영토 분쟁의 불씨를 지피는 뇌관이 됩니다. 양국은 간도 지역의 귀속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이 분쟁의 핵심에는 바로 백두산 정계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712년 조선 숙종 시대에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 천지, 동남쪽의 국경을 명확히 하고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습니다. 당시 조선은 어윤용, 청나라는 목극 등을 파견하여 국경 회담을 가졌고 그 결과로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비석에는 서위암록 동이토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서쪽 국경은 압록강이고 동쪽 국경은 토문강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토문강의 해석에서 발생했습니다. 청나라는 토문강을 두만강의 지류인 토문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토문강을 두만강의 상류 지류 중 하나로 보았고 따라서 두만강 이북의 모든 지역, 즉 간도는 청나라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청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토문강이 송화강의 상류에 있는 토문강을 의미하며 이는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지리서와 옛 문헌을 근거로 토문강이 두만강과는 다른 독립적인 강이며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의 해석대로라면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의 넓은 땅, 즉 간도 지역은 명백히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토문강 논쟁 중에 우리 민족의 비극 가운데 또 하나의 비극의 씨앗이 된 제2차 아편 전쟁이 발발합니다. 우리 역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던 아편 전쟁이 우리의 영토가 될 수 있었던 간도 일부를 포함한 만주 일대와 연해주가 러시아 제국으로 몽땅 넘어가 버리는 비극을 먼 산 보듯 바라다 보아야만 했습니다. 제2차 아편 전쟁을 들여다보면 제1차 아편 전쟁의 전리품이 작았다는 생각과 그 이후 청나라가 잠자는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임을 확인한
영국은 본국의 국기 훼손 등 생터집을 잡아 억지 정당성을 꾸미고 프랑스, 미국, 러시아를 끌어들여 1856년 10월 8일 사국의 연합군이 청나라를 침범하였습니다. 청나라는 연전 연패하고 1858년 6월 26일에 한국해양 확대, 배상금 지급 등 굴욕적인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전쟁이 발발한 지 4년 1860년 10월 연합군이 수도 근처까지 왔다는 소식에 공포에 질린 황제 한풍제와 측근들은 일제히 열하 지금의 청도로 몽진했다. 이어서 베이징이 함락되고 1860년 10월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차례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한풍제의 몽진으로 협상은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이어졌고 한풍제는 이듬해 월하에서 30세의 생을 마감했다. 영국은 제1차 아편 전쟁에서 홍콩을 식민지화와 더불어 베이징 조약으로 구룡반도와 스톤커터스 섬도 식민지화하고 외교권, 배상금 등을 챙겼습니다. 한풍제의 몽진은 조선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바로 러시아가 서방과 청나라를 중재해주는 대가로 만주와 연해주 지역 한반도 영토의 10배 정도를 꿀꺽하게 되었는데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격이지만 무능한 조선은 제1차 아편 전쟁을 양의의 분탕질로 여겼고 양의의 패배로 알고 있었으며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도 청나라가 세상 최강이라 굳게 믿고 진상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척화비만 전국에 세우는 우매한 짓거리만 저질렀다. 다시 본론을 이어갑니다.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 해석을 두고 200년 가까이 이어진 조선과 청나라의 팽팽한 영토 분쟁은 결국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의 개입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잃게 되었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한반도 주변의 이권을 마음껏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제국은 간도 지역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일본의 방해와 압력으로 인해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일본은 청나라와 간도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일본은 1909년 우리의 의사와 정반대로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합니다. 이 협약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간도 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 등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얻어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제국의 영토인 간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일본에게 간도는 조선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대륙 침략 야욕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간도 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체결된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효력이 없는 불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되어야 하는데 대한제국은 이 조약에 대한 어떤 동의도 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으로 인해 간도는 명목상 청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우리 민족의 오랜 터전이었던 간도 땅을 도둑맞게 되었습니다. 간도 협약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굴욕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는 간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앞서 간도 협약을 체결한 일본, 그들의 입장은 과거사로 치부하며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화민국 법통을 이어온 데만 정부는 간도 협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 우리 정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간도 협약을 불법적이고 무효한 조약으로 간주하며 간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간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고 간도 협약이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강제로 체결된 불법 조약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임시정부는 간도 협약을 불인정했기 때문에 현 대한민국 정부 역시 간도 협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기록하여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간도 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간도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지배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현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간도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경우 이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넘어 심각한 영토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칫 한반도 주변 정세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간도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역사학계의 연구를 지원하고 간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국제법적 관점에서 간도 문제의 해결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간도 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간도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어가고 간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1955년에는 간도 내 조선족 자치 지역의 지위가 조선족 자치구에서 조선족 자치주로 격화되는 등 조선족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고, 또한 1962년 북한과 중국은 조중병계조약을 체결하여 백두산을 분할하고 간도를 중국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중간을 가로질러 국경선이 설정되었고, 천지의 약 54.5%는 북한, 45.5%는 중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문은 무려 38년이 지난 2000년에야 비로소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남한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백두산과 간도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참담한 현실은 민족 내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과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북한 인민들의 줄임배를 중국에 의존하여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근세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은 북한과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후 형제국가로 발전하였고 6.25 민족 상잔의 고통에도 그들은 혈맹이라는 강력하고도 불가역적인 틀을 만들게 됩니다. 김일성은 중국의 승인 조건으로 스탈린의 승인을 받고 이후 모택동을 설득하여 남침을 저질렀습니다. 유엔군에 밀리자 중국인민지원군을 참전시켰고 모택동 장남 모한영이 전사하였으며 김일성의 독단적 군사운용으로 중공군 사령관인 펑더와이가 김일성의 뺨을 치고 서울에서 남진을 거부하는 등 일부 갈등은 있었으나 전쟁 이후에는 조중우호 협력 원조조약을 체결하며 제도적으로도 혈맹 관계를 공고히 하였으나 수십 년 세월이 흐른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를 맺으면서 북중 관계는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과거 중국이 제국주의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하던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은 북한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국제적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행보를 배신으로 간주하며 큰 충격을 받았고, 이는 북한이 핵 개발에 몰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의 핵 개발은 북중 관계의 가장 큰 뇌관이자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 개발에 따른 북한 경제의 몰락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존 방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무려 96%를 웃도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러우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준혈맹국으로 격상되었다고 하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배력은 건재합니다. 국경을 접한 당사자인 북한이 최전선에서 그들의 입장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북중이 혈맹이란 겉보기와 달리 간도와 국경 문제에 인민들의 불신이 커서 결코 혈맹이 될 수 없다고 하니 다행스런 일입니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중국 사회과학원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역사 왜곡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고조선, 고구려, 발에 포함하여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 정부 주도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중국 지방사로 규정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그들의 영토를 수호하고 한족의 문화를 꾸준히 더 씌우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엔 일본 기무치가 최근엔 한복이 중국의 복식이라 주장하는 네티즌의 주장도 있으나 잠시 스쳐가는 개소리이고 국제화 가속으로 민족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과학의 발전으로 기존의 자원들이 가치가 없어지면 국경이 사라지는 현장을 우리들이 목도할 수 있고 또한 이에 앞서 과도기에 영토를 무상양도하는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하루는 100여 년 전의 수십 년 같으니 언제 무엇을 목도할지를 상상해 봅시다. 유구한 역사 앞에 100여 년 남짓한 근세의 역사는 조족지혈이며 역사는 순환하고 북핵이 우리의 안보가 될 수도 있으며 조선족자 치주뿐만 아니라 극동 러시아 영토도 그들이 영향력을 잠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